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80강에서도 앞의 강을 이어서 논공행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5번째의 소단락에서는 애증으로 행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조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공신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애증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지만 나라를 다스린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천하라는 공공의 그릇을 가지고 사적인 일개인의 그릇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황고조가 이봉태 공신 20여인하고 이미 큰 공신들 20여 명을 봉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날이나 밤이나 자기의 공을 다투면서 공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상이 낙양남궁하여 낙양남궁에 있으면서 망견제장하니 많은 장수들을 저 멀찌감치해서 바라봤더니 왕왕상여 좌사중무하라 간혹 서로 떼거리로 모여가지고가 상한 것입니다. 서로에 몇 명씩 모여가지고 저 모래 가운데에 앉아서 우월한 말은 속닥거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뭔 말을 하는지. 그러자 상활 차하고 이 무슨 말들을 하니라고 저렇게 속닥거리냐고. 그러자 유후가 장량이 뭐라 하느냐. 폐하기 포이하사 폐하가 포이로 일어나셔가지고 이 차속으로 취천하시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천하를 취하여 지금 천자에 올랐는데 금이 천자의 소봉은 봉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친구들이고 죽이는 대상은 모두 원수들이라 바로 이렇게 개인적 감정으로 하는 터라 이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저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모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이 걱정하면서 위진이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유월 성상께서 평소에 가장 미워했던 사람으로 많은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수최심자 있고 누가 가장 미워한 사람인 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하들이 알고 있을 때 우리 임금은 가장 누구를 미워한다고.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러자 옹치를 덜먹거린 것입니다. 옹치가 여하유 고원하야 옹치는 나와 더불어 옛날에 어떤 작은 온한이 맺혀가지고 삭군요가 아니 자주자로 나를 참 곤혹스럽게 만든 사람이니 욕살지로되 그를 처형하고 싶지만 위기공탁으로 그의 공이 많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6월 금의 급산봉 옹치하시면 오늘날 서둘러서 먼저 옹치를 봉하여 주시면 많은 신하들이 스스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절로 그의 마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에 황고조가 이에 술자리를 마련하고서 봉옹치위 십방우하고 옹치를 봉하여 십방으로 삼고 급촉 승상의사하여 서둘러서 승상의사를 재촉하여 전공행봉하니 모든 공신들의 공을 정하고 봉을 행하도록 하니 군신이 이 술자리를 딱 맞춤에 모두 좋아하면서 옹치도 상이유하니 옹치도 오히려 가장 싫어하는 옹치도 이제는 후가 되었으니 아속은 우리들은 죽을 염려 없다고 이런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더라. 자, 이런 걸 보면서 사마천은 뭘 평가했느냐. 장량이는 정말로
임금에게 간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여기에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장량이는 아무런 말이 없이 기다리다가 황꼬조가 그런 걸 스스로 볼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말 없이.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충간을 바로 말씀드려가지고 황꼬조의 뜻을 바꾸는, 이렇게 간쟁을 잘하는 신하로 우리가 이러한 것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사마원공이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마원공이 말하기를 장량이 위 고제 모신하여 장량이 고제의 모신이 되어 위 신복하니 신복으로서 다 맡겨놓고 있으니 의 기지무불한 연을 마땅히 그가 아는 일이라면 말하지 않은 적이 없을 것인데, 당연히 그럴 것인데, 안유문 제장 모반하고 어찌 모든 장수들이 모반한단 말을 듣고 필때 고제 자견 우연우에 내언지야 반드시 고제가 스스로 우연히 장수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뒤에 이런 사실을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알고서도 왜 말을 하고 있었을까? 모든 제장들이 모반한다면 이미 말씀드려야지 왜 말 않고 기다렸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인사납충으로 바로 황꼬조의 뜻을 바꾸려면 그게 필요하다. 개의 고제 초득천하야, 이것은 황꼬조가 처음 천하를 얻어서 사경 애증행 주상하야 자주 이런 개인적 감정을 써서 바로 주상을 행한다라는 것은 처벌과 상을 행함으로써 혹 시해 지공하니, 혹 때로는 지극히 공정한 정치를 하는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신하들이 왕왕 간혹 결망자의시심이라 실망하고 내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냐는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니까 장량은 인사납중하여 바로 이런 일을 계기로 인해서 바로 이 충고를 드려 이 변희제 이하야 고조의 뜻을 바꿔서 상무 아사짓이라고 하여금 위로는 아부하거나 사적으로 하는 잘못이 없도록 하였고, 아래로는 시기하는 모의가 없도록 하여 국가가 무하고 나라가 아무런 걱정이 없고 리급후세하니, 그런 이로움에 이 충간의 이로움은 후세까지도 미치니 양자는 이 장량과 같은 인물은 정말 가히 선간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간언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사마원공은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철우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루로 쓰고 있어요. 여루 피리수봉에 모든 여루들이 다 이미 그런 봉하여준 나라를 받으면 조정원공 18인 위차한데, 조칙으로 원공이라는 것은 큰 공신, 원공 18사람의 자리와 차례를 정하였는데 뭐라 하느냐, 신하들이 평양호 조참이 신피 70여 창하고 평양호 조참이란 사람은 몸소 70군데의 상처를 당한 바가 있고 공성약제를 해서 공이 가장 크니 마땅히 제1공신을 조참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모두 다 무장들이 간한 것입니다. 그때 악천추가 나서서 말한 것입니다. 악천추가 나서서 진언할 말하기를 군신의 개오소이다. 모든 사람들의 지금 말씀하신 말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부조참이 수유 야전 약제지공이나 조참이 비록 야전을 하고
땅을 공략하는 그런 공로가 있긴 하나 차특 일시지 산이다. 이건 특별히 일시의 전쟁터의 일인 것입니다. 상이 여초 상거오세에 황꼬조가 황후와 더불어 서로 5년 동안 버티고 있을 적에 실군망중하여 병사를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을 잃고서 도신둔자사기언을 몸을 피하여 도망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황후가 맨몸으로 형양의 포위에서는 혈혈단신으로 등공하고 딱 2사람만 도망가고, 이런 위험한 처지에서도 소하는 상종관중하여 일찍이 관중에서 견군 보기처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 곳을 보안하여 줬고, 군무 혈량위원을 또한 군대에 혈량이 없을 적에는 현재의 양식, 현재의 군량미가 없을 적에는 소하가 전조관중하여 소하가 관중 땅에 곡식을 전조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급식 불핍하고 군량미를 먹는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했고, 폐하 수 상망산동이나 폐하는 비록 여러 차례 산동에서 패망했지만 상전관중하여 소하는 항상 관중 땅을 온전히 지킨 것이에요. 혼자서. 바로 여기서 지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 평양의 조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군대를 잃게 만들었냐? 황꼬조를. 왜 이렇게 황꼬조가 맨몸으로 도망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왜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면은 자주 산동 땅을 잃도록 그렇게 전쟁을 했냐? 바로 그런 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하는 항상 관중 땅을 온전히 지키면서 이대 폐하하니 폐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만세의 공이다. 일시지사와 만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견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 수망, 참 등 백수나 오늘날 비록 조참 등 100명이 없다 할지라도 하결어 환희한데 어찌 우리 한나라에 뭐 부족함이 있을까? 그 사람들 100명이 없어도 한나라에 부족한 게 없다. 어떻게 내하요기 일조지공으로 어찌하여 이 하루아침에 일시를 일조로 바꾼 거예요. 일조, 바로 하루아침에 그런 공로를 가지고서 만세지 공젤이 있고 만세의 공에다 더할 수 있느냐? 소하 제1이요. 자, 소하가 제1공신이고 조참은 제2공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 악천후 말에 모두 꼼짝도 못 해가지고 상활 선다. 너 말이 맞다. 어시에 내사 소하 대검이 상전하고 이에 소하에게 제1등 공신이기 때문에 소하에게 뭘 하사했느냐? 칼을 차고 바로 상전을 밟아 올라올 수 있는 특전을 하사하고 입조불출하다. 바로 조정에 들어올 때도 종종걸음을 걷지 말고 편안하게 걸어오도록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사했더라. 상활 오문 진연 수상상이라니, 그리고 황꼬조가 말하기를 나는 듣자니 훌륭한 사람을 추천한 자에게 가장 큰 상을 추천한 자는 큰 상을 받는다 하니, 소하 공수거나 소하의 공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득악구나야 악천추를 만나가지고 내 익명이라 더욱더 소하의 공은 밝혀졌다. 그러므로 어시에 봉 악천추하여 악천추를 봉하여 안평으로 삼은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황꼬조의 아주 탁월한
정말 결정적인 거침없는 그런 과단성은 돋보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황꼬조가 흉노 묵특을,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흉노 묵특을 공격해서 진양 땅에 이르렀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황꼬조가 천자가 돼서 위세가 상당하고 무서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정적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흉노족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초에 흉노외전하여 처음에 흉노족들이 진시황을 두려워해가지고 만리장성 쌓아놓으니까 북쪽 저 위로 wen겨간 지가 10여 년이었는데 그 진멸에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로 여기에 공백기간이 몇 년 나왔느냐. 바로 8년간의 세월 속에서 흉노족은 점점 다시 남쪽으로 건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중국의 내전을 통해서 외적들이 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선우 두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묵특이라고 읽습니다. 모돈이 아니라. 자, 이 단자로 읽는 게 아니라 선우로 읽고 여기는 묵특이라고 그 음차를 해서 쓴 글자이기 때문에 선우 묵특으로 읽는 것입니다. 태자가 자립이 선우하여 스스로 서서 선우가 됐다라는 자립이라는 말은 뭔 뜻이 있느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 이 소리예요. 수멸동화하고 마침내 동호를 멸망시키고 올시를 폐주시키고 연대지방을 침략하였다. 이때에 한나라 초나라가 서로 버티고서 중국이 피어병역이라 모든 중국 사람이 이 전쟁 통해 다 피곤해 있었다. 바로 이렇게 중국의 내전이 황후와 황꼬조와의 내전 때문에 이 때문에 묵특이 자강하게 돼서 강현지사가 30여만이라 그 큰 화를 당길 수 있는 병사들이 30여만 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흉노 묵특이가 위 한왕신의 마읍한데 한왕신을 마읍에서 포위를 해버리자 바로 한왕인 신이 마읍으로 항복하니 흉노 묵특이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인병하여 병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구주 땅을 넘어서 태원을 공격해가지고 어디까지 와버렸느냐. 중국의 중앙지인 진양까지 와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 통감 첫 부분에 말했던 진양 땅. 바로 이렇게 해서 흉노족들은 황후와 황꼬조와 그 싸움 속에서 그 세력이 막강하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꼬조는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